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박선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오신 날짜를 한 5번 미룬 것 같다. 네, 아이고 갑자기 블루팍 민주당에서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제가 격주로 나오자고 했는데 금요일 날 5시부터 저를 고정으로 해가지고 뭐 4번 타자 뭐 블루팍 4번 타자 금요일 날마다 만난다. 그것 때문에 이게 정말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내란 진압이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박선원 다 양보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 주말에 예. 촛불행동 집회 갔는데 박선원 의원께서 무대에 올라가셔갖고요. 기존에 하는 그 윤석열을 파면할 이런 거 안 하고 빨리 선고해 파면 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래야죠 지금. 예. 근데 옆에 그 무대에 같이 올라온 사람들 경호원이에요? 저희 보좌관 비서관들인데 다 경호 역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애초에 이 상황을 알고 미리 뽑으셨구나. 예, 뽑다 보니까 그렇게 뽑아졌어요. 여기에 들고 있었던 게 경호 가방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방탄 가방. 그러니까 이제 총알이 한 방 딱 날아와서 저를 맞추면 끝나는 건데 만약에 땅 소리가 들었는데 수그릴 때 그때 가방을 툭 넣으면 이게 촥 펼쳐져요. 그래서 그 총알 못 뚫는다. 9mm 총알까지는 다 막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9mm 총알로 이제 저를 데리고 무대나 어디 뒤로 숨는 그런 그냥 용인데. 멋있었어요. 아, 근데 우리 대표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현 사태의 급박함 이런 게 느껴졌어요. 예. 근데 다 저희 방에는 이제 뭐 그런 특기 있는 사람들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뵈니까 훨씬 더 반갑더라고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내가 모르는 박선원 같은 느낌? 아유, 별 말씀을요. 자, 여러분 박선원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네. 채팅창 상단에 있고 뭐 여러분들 후원도 좀 부탁드리는 후원 다 하셨다는 소문도 있고 막 그래. 이제 애년 기준으로 하면 다 찾고요. 네. 우리가 이제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대선이 있으면은 그건 조금 덜 찾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박선원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지금 한덕수 탄핵 심판이 기각됐습니다. 지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걸 어떤 의미로 보세요? 살얼음을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4명이 기각을 했고요. 1명이 인용을 했고 2명이 이제 각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4명이 기각한 것을 한번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면은 한덕수 총리 피청구인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청구인 쪽에서 근데 입증할 증거가 없다. 첫 번째 그 그렇죠. 내란에 관해서 그건 하나는 이미 헌재에서 윤석열 변론 때 한덕수 총리가 나와가지고 그때 국무회의는 흠결이 있고 절차상으로 내용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제껴버렸어요. 네. 그리고 국무회의가 아니다 아예. 그리고 자신을 거치지도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비상계엄은 국방장관이 이제 건의를 하면은 총리를 거쳐 대통령한테 가기로 했는데 자기를 거친 적이 없다. 국무회의에서 심의도 안 했다. 안건도 없고 심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끝도 없었다. 그러니까는 이 계엄을 도와주는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 왜 즉각 통보하지 않았느냐 하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 즉각 통보하지 않은 책임을 한덕수한테 물어야 되는데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뭔가 국무위원들 다시 모아서 이 해제 결의를 수용을 해서 해제 절차를 밟은 거는 인정이 된다. 근데 그걸 늦추거나 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 내란과 관련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위헌한 것도 없고 헌법을 위반한 것도 없고 법률 위반한 것도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헌재의 윤석열 재판에서 나와서 한 말을 그대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에서 나와서 한 국무회의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쭉 발간해서 그래 그걸 우리가 인정해.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가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죄 지은 게 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법 위헌한 건 맞는데 네. 한덕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나마 아마 이 계엄 선포할 때 소위 국무회의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이건 잘못된 국무회의 잘못된 절차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계엄 관계 국무위원들만 불렀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엄 관계 장관 회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덕수가 와서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국무위원도 부르자 했고 그 부르는 이유가 계엄을 통과하거나 심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쪽에서 한덕수 총리가 당시 총리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엄 가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한덕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법 위헌한 건 맞는데 네.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소리예요. 근데 요 부분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이 한 행위가 내란이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 그렇죠. 아니고 한덕수가 위헌 위법한 행위로서 내란을 지원하거나 계엄 선포를 이렇게 정당화시켜주거나 그런 쪽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즉 안 했다. 즉 국무총리가 빠졌으니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쪽에 더 손을 들어준 측면이 네. 있죠. 윤석열한테는 이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저도 네. 똑같은 불리한 생각해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한덕수는 내란 어떤 공범으로 보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고 네. 그럼 내란 어떻게 볼 것이냐는 아예 안 나왔어요. 네. 판결문에. 네. 요 과정들을 보고. 네. 그 지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한덕수가 기각되니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거든요. 네, 더 받죠. 그래서 이 함부로 말하기 어렵고 아까 그 살얼음을 걷는다 하는 느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사람 기각시킨 분들 중에서 네. 이 각하가 아닌 기각을 한 이유 그러니까 150명으로 이 한덕수를 탄핵 소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김영두 재판관의 말을 제가 유심히 들었거든요. 예. 유심히 들으니까 이 대통령으로 직접 선출된 자와 그 사람이 직무에서 그 배제된 상태에서 한덕수가 대행으로 할 수 있을 때의 이 권한은 다르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없고 소극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야 천만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아 이분들이 그 문형배 이미선이 나가면 권한대행 한덕수가 윤석열을 대신해서 두 사람을 임명하지 못하겠다. 라고 저는 읽었어요.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4월 18일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이 나간 뒤에는 권한대행은 새롭게 대통령 목친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 전에 이 재판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지금 그 이미 그 제대로 된 그 지위와 토대를 갖고 있는 문형배 이미선이 포함된 8인 체제 안에서 이 재판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즉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와 36조를 보면 종국 심사에 관여한 재판관이 심리를 마쳐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미선 그다음에 이 문형배가 심리부터 다 했잖아요. 심리부터 변론까지 다 처 진술까지 들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종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법 23조와 36조에 딱 돼 있어요. 즉 종국에 관여한 사람이 심리를 마쳐야 되고 네. 심리를 마치면 종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네. 4월 17일까지 나온다 이 이야기시잖아요. 4월 17일까지
안 나오면 안 된다. 예, 일단은. 네, 왜냐하면은 심리를 쭉 해온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재판관 한두 사람이 아이고 뭐 이미선 문영배 나간 뒤에 그 저기 한독수 권한대행이 새로 임명해가지고 그때 다시 봐도 되는 거지 꼭 4월 17일까지가 끝내야 되느냐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 처음에 네. 한덕수를 기각하는 상황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네.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게 있잖아요. 네. 그것만 나 딱 놓고 보면 네. 헌재가 자기 부정이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위헌인 건 맞는데. 그게 자기 부정이죠. 네, 자기 부정인데 내가 자기 부정을 하고서라도 더 큰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그 대신 단서를 달았죠. 그러니까는 10일 내에 한독수 총리를 쟤도 뭐 내란 총리다 막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한독수가 나 임명 안 할 거야. 예? 국회에서 올라온 세 사람은 여야 합의가 됐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합의해 올 때까지 안 할 거야. 네. 하고 10일밖에 안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10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조금 더 생각했다가 임명할 수도 있는데 기회를 안 줬다. 맞아요. 그런 한독수에게. 취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는 뭐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임명권을 권한으로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선출한 세 사람에 대해서 행정 절차로서 임명을 해야 하는 의무를 네.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지 10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여야가 찾아간다든지 뭐 야당이 더 이야기해서 마음을 변화할 기회를 덜 줬기 때문에 위헌 위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 빨리 사실은 했다. 말이 안 되죠. 너무 빨리 그러니까. 했다는 건데 이제 뭐 이런 야 나 총리에서 권한대행 처음 해봤는데 10일 만에 그 결정 내리라고 해? 그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한독수는 나한테 시간을 더 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네. 임명 안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한 달 지나도 임명 안 할 태세였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 문제로 이것을 회피해 간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예. 다만 이것을 최상목한테 적용하면 최상목이 시간 많이 줬으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야 위법하고 위헌하다며. 예. 근데 왜 이걸 기각시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한덕수 기각시키는 거 보고 윤석열은 파면이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되게 그렇게 판단하고 예, 있죠. 지금 현재 정영식하고 조한창은 네. 아예 한덕수를 각하했단 말이에요. 네. 각하했다는 소리는 기각 의견을 내기보다는 네. 야 150석이 아니라 200석인데 왜 150석으로 했냐 이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각의 논리가 사실 없는데 네. 저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할 논리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한창 그 정형식 재판관님들은 쉬운 길을 택한 거죠. 150석이냐 200석이냐 어차피 논쟁은 있었고 논쟁은 있었는데 헌재에서 다수가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권한 대행은 본연의 지위, 즉 총리로서의 지위, 일대의 의결 정득수 150석이면 된다라고 네. 확정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소수 의견인 200석으로 이 조한창과 이 사람 정영식은 사실은 빠져나간 거죠. 빠져나갔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을 한 것은 그래 그렇다면 윤석열에 대해서 각하시킬 만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가? 없어요. 없죠. 없어. 진짜. 네. 하나하나 그 문영배 재판관 권한대행 현재 소장 권한대행이 계속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절차를 지키고 확인하고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는 그 증인한테 다시 물어보고 서명하라 그러고 다 절차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사건을 각하를 못 시킨다. 첫 번째. 두 번째 한덕수가 무죄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란죄에서 그것은 곧 비상계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흠결이 있다. 형식적으로 절차상 흠결이 있다라고 하는 한덕수의 발언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유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맞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논리, 그러니까 각하가 2명밖에 안 나와서 더 이상
그 절차로서 시비 걸 수 있는 분이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한덕수가 빠져나왔지만 그 빠져나온 공간에 윤석열이 다 내란 행위인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부분만 남게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쭉 보면은 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을 해야 되는데 논리상으로 그런 거죠. 논리상으로. 근데 이제 계속 제가 걱정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은 이미선 그다음에 문형배 두 분이 퇴임할 때까지 버티는 거거든요. 4월 17일까지. 네. 버티는 건데 오늘 김영두 재판관이 읽었습니다. 예. 그 읽었을 때 보니까 적극적인 권한은 행사 못한다.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된 사람이 수행해야 될 임무 가운데 소극적으로 수행해야 될 권한만 갖는 것이지 모든 것을 갖지 않는다. 즉 만약에 그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이니까 임명해야 될 의무를 갖는 것이고 이제 와서 한덕수가 잠깐만 있어봐 내가 2명 더 임명할 테니까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나가면 그때까지 기다려 할 수가 없다. 라는 뜻으로 저는 읽었고 그런 속에서 굉장히 미세한 그 정지 작업이 내부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희망회로가 되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판사가 재판장이 옥문 열어서 탈옥시켜버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지. 네? 그리고 김성훈이 그냥 검찰이 안 나가버리잖아요. 지들이 저기 그 구속 영장 발부해야 된다고 주장해 대신 해놓고 안 나가버리잖아요. 이런 세상이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그래서 깔끔하게 확실하게 주장하자. 예. 헌법재판소 법대로 해라. 헌법재판소법 제3조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네?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그대로만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9조 정치 관여 금지. 즉 정무적 판단 그만하세요. 이미 여러분들 정무적 판단 다 하셔가지고 지금 이재명 재판까지 다 목전에 왔는데 고등법원 1개 재판부 판결 결과를 보고 헌재가 날짜를 지정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주장- 오늘이나 내일까지 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한 의견이 그게 상식이라고는 상식이죠. 생각해요. 헌재 안정성을 위해서 정계선 재판관님 말이 100% 맞는 거예요. 그래야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기 네.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네, 예. 어쨌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윤석열은 인용은 되겠구나. 예. 시기의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이제 시간 끌기인데 네. 이제 별소리를 다 해요. 예를 들면 수요일 날은 이재명 재판이 있다.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 고등학교가 3개 있는데 고3이 무슨 고사? 모의고사. 그게 뭔 상관이에요? 경찰들이 다 맡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 가는데 그 수요일 날 판결을 해야 돼요. 근데 수요일 날 판결하는 거는 창피하잖아요. 예? 이재명 판결 앞두고 그날 맞춰서 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게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내일 기일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그렇죠. 수요일 날 할 거니까 네. 미리 좀 대기에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고. 네. 아무리 기다려도 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또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목요일은 일반 헌재 사건 선고일이라서 못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일반 헌재 사건 있잖아요. 몇 건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한 서너 건 하고 그다음에 이 건 하면 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 하면 되고. 근데 목요일 날 일반 선고를 했기 때문에 연 이틀 선고는 안 하니까 금요일 날 할 수 없다. 또 이런 말을 또 퍼뜨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이재명 재판으로 일부러 연기한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목적은 달성됐잖아요. 네? 그러네. 사실상 그러니까 이루어졌죠. 그 목적 달성됐어요. 화요일 하나 수요일 하나 목요일 하나 이재명 재판 언저리 한다는 것은 목적이 달성됐잖아요. 그것을 권성동이가 헌재 재판소 행정처장한테 요구를 했든 나경원이가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든 간에 그걸 다 받아줘 가지고 그대로 다 따라준 거잖아요. 근데 뭘 더 기다려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벌써 6시 넘어버렸는데 내일이라도 네. 정말 헌재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 할게. 수요일 날 하겠다. 아. 그럼 아니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목요일 날 못 하겠어? 목요일 날 왜 못 해? 금요일 날 왜 못 해?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의원님이 갖고 있는 네. 세계 최고의 정보력으로 봤을 때 네. 왜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1번 뭐예요? 뭐 1번은 가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그러면은 헌재가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고 뭐 한덕수 건도 했고 감사원장 건도 했고 검사 3사람 건도 했고 했으니 그 각각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성심성의껏 하다 보니 윤석열 것도 집중적으로 평의를 하고 있다. 일이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아, 왜 그렇게 많이 헌탄핵 소출했냐. 아주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거두지 않는 조건에서 정확히 보면 그거예요. 일이 많으시다 이분들이. 일이 많다. 근데 일이 많다고 해서 한덕수 거하고 윤석열 거하고 바꿀 필요가 있었느냐. 근데 또 바꾸자고 한 사람이 부득부득해서 이제 순서가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는 아니 윤석열 날리고 그 며칠 있다가 또 한덕수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나라가 아무도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헌법에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한다고 되어 있으니 내각 최소한의 국가 수반은 없습니다. 지금 국가의 대표는 없지만 내각의 최소한이라도 돌아가게는 해줘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그것도 일종의 헌정수호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안정을 위해서 네. 한덕수를 먼저 살려주고 네. 윤석열은 파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취지신가요?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일흥 국정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일흥 뭐 넓은 의미에서 헌정수호다. 우리가 단 며칠 사이라면 2, 3일 사이라면 이 정도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말씀들이 나눠지셨다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이재명 재판하고 다 이제 날짜적으로 다 맞닥뜨렸으니까 좋다. 내일까지 끝. 내일 그러면 날짜를 주시라. 그렇죠. 다 정답. 모든 걸 다 인정해 준다. 일이 많고 해서 내일까지 딱 인정하는데 즉시 네. 내일까지 기일을 지정하든지 그래서 어떻든 이번 주에 판결을 내 주십시오 하는 게 간청이자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는 작정하고 뭉개기로 몇 사람이 이제 정말 대리인으로 뛰는 거죠.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가 고생한다. 네. 현명한 판단 내리라 믿는다였는데 네. 늘어지기 시작하니까 네. 이건 직무유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오늘까지는 뭐 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던이즈 던이라고 영어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래 된 건 된 거고 여기까지 온 건 온 거다. 그러니 이제 내일 오늘 오후에 평의 판결 다 마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앞으로 2일이면 2일 내에 3일이면 3일 내에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달리 정무적 고려가 정치적인 맞아요. 어떤 그 대리 특정 세력의 정치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대리한 거다. 이미 나는 그렇게 보는데 이미 충분히 해묻다 아이가.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파면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언제 한다는 이야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이고 무슨 뭐 어떤 음모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윤석열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볼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한덕수도 판결 내리는 거 보니까 한덕수는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실제로 한덕수는 국무회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없었다. 예, 계엄이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 윤석열이 돌아온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오늘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를 하겠다 해서 경제를 위해서 하겠다.
미래 세대와 우리 산업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두 번째는 여야 협치해서 싸우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자신부터 앞장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 정권과 상관없이 나는 앞으로의 국정을 권한대행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최상목하고 다르게 하겠다도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 저 꼼꼼히 들었습니다. 네? 제 일성이 뭔가. 그때 국회에서 저도 막 한덕수 총리한테 그러시면 되냐. 앞으로 말이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했어요. 네? 이제 나라의 원로로서 그러시면 되느냐. 도대체 야당하고는 무슨 협치를 했냐 했을 때 그때 했던 이야기를 오늘 거의 반복을 했고 뭐 윤석열 수호 뭐 다시 뭐 직무 복귀할 때까지 내가 임시적으로 이것을 만다 그런 이야기 일체 없어요. 네. 내가 권한대행인데 직무 복귀할 때까지 내가 하겠다 이런 말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 점 참 다행인데 다행인데 결국은 모든 것은 기일 지정에 달려 있다. 맞죠. 그 이상 뭐 저는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이 심리를 마치고 이제 퇴임해야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우지가 한번 들어주는 데까지 한번 다 들어줘 보자. 네. 절차도 뭐든. 그러니까 오늘 다 끝났지 이제 진짜 없는 거지. 여태까지 다 들어줬다 이제. 더 이상 뭘 더 들어줘야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기각 의견 냈던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이런 분들, 김복형은 빼고라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난 속마음 숨긴 거라고 봐요. 이 상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한덕수하고 윤석열의 차이. 이 상황에서 윤석열에 비하면 파면할 정도는 아니야. 난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렇죠. 뭐 이걸 그러니까는 위법성과 중대성이 있는데 결국은 위법하며 동시에 중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한덕수 총리에게 그 됐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 합쳐도 윤석열이 한 건보다도 더 가벼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야, 어쨌건 윤석열이 돌아온다는 건요. 일단은 뭐 여론조사로 보면은 제2계엄할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윤석열 돌아오면 박선원 의원 먼저 수거해요 이제.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공포스럽긴 하지만, 뭐 제 사주에 그게 없다고 하니까 저도 하도 주술사들이 그럼 못 돌아오겠네요. 예, 제 사주에 그런 운은 없습니다. 올해 운이 아주 좋고요. 그런 건 없고, 하나 이제 굳이 여기저기 흩어진 것에서 힌트를 찾는다 그러면 오늘 한덕수 재판에서 이제 힌트를 한번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덕수 이 선고문에 힌트를 안 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것 같다. 일부러 숨겼다. 그런 건데 지난번에 이제 그 검사 세 사람하고 감사원장 할 때 보면은 헌정수호라는 말을 썼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수호, 그다음에 재발 방지라는 말을 이분들이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그 문제는 이 위법성과 중대성, 윤석열이가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위법성과 중대성이 너무도 크고 이것이 재발된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여기 와서 재발한다 해도 누가 계엄을 한다 해도 한덕수는 일단 막을 사람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한덕수는 막을 사람. 그리고 이 다시는 이 가결을 하거나 뭐 이런데 협조 안 할 사람, 만약에 비상계엄이 된다 그러면 빨리 통보해야 될 사람, 뭐 이런 식의 이제 교훈과 교육이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재발 방지라고 하는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 인자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윤석열이 돌아오면 계엄 결국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은 지금 현재 마음으로서는 계엄 안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민 절대 다수가 윤석열 파면을 원하는 여론조사는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게 딱 똑같은 상황이 박근혜 탄핵 기각된다. 그래서 조현 전이가 계엄
계엄 문건 작성한 그것들이 거죠. 딱 그거잖아요. 네, 권한대행 이름으로 아예 계엄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지금 쉽게 표현하면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하고 외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일부 보수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사퇴해야 된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뭐 제1성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법의 엄정한 집행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한덕수가, 그러나 적어도 직무 복귀해서 2가지 일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무슨 그런 게 안 들어가서 좀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은 돌아오면은 제2계엄 한다고 봐야죠. 당연히. 그 외에 자기 살 길이 없어요. 물론 성공할 것이냐 또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최악의 경우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국회에 저희가 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포고령에 2호, 3호, 4호, 5호 그대로만 해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언론 집회 모든 것 다 계엄사령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 엄단한다, 처단한다 계속 들어 있잖아요. 집회 이런 거 못하게 하고 다 때려 맞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2번째 목숨 걸고 그 벌어지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맞죠. 큰 후퇴이고 그때는 진짜 사상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 헌정 수호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핵심 예. 언어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건강한 보수분들이 윤석열이 돌아와도 어떻게 계엄하겠어? 이 멘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합리적 보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요. 그 저 정보사 뭐 한동훈 사살 이런 이야기까지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막 100만 명, 200만 명 쏟아 나와. 거기에 이제 프락치들 넣어가지고 방어하고 불 지르면 그 핑계로 계엄령 때릴 거 아니에요. 혼란을 조장하려고 할 텐데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아니 86년, 87년에 전두환이가 체류탄 다 떨어져 가지고 군 투입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때 군 장악돼 있었잖아요. 지금 군이 장악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제는 1차 계엄 실패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제2계엄을 하려면은 이제 국방장관 또 새로 임명해야 되고 또 경비계엄 하려 그러면은 이제 이상민 후임 새로 임명해야 되고 그러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맞죠. 그것이 헌정질서, 국헌문란, 한국 경제의 그야말로 그 패망적인 결과, 그리고 민생 경제의 파탄, 국제 외교에 있어서의 바닥을 보는 거 아니에요. 헌재에서 이걸 풀어줬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리버럴 디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만 겨우 하는 일렉토럴 디모크라시, 선거 민주주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계엄하면 선거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선거 민주주의도 아닌 거예요. 아예 독재죠, 그냥 독재. 아마 헌법재판관 중에 한두 명은 야, 또 계엄하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여요. 그 느낌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는 그때 그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본인은 봐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 나한테 질문하는 폼이 영 안 좋았어? 한동훈이를 잡아서 뭐 사살하라 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아니 차범근 선수를 잡으라고 한 마당인데 현재 재판관 봐줄 것 같습니까? 의원님, 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뭐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일단 선거 기일 잡아서 이번 주 안에 끝내자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주 안에 끝낼 가능성이 이건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지금. 그 답이 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무조건 선거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고. 그럼 만약 이번 주 안에 선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저희는 헌재 앞에 가서 뭐 농성을 하든 뭘 해야죠. 근데 또 그거를 또 뭐 법 집행이다 해가지고 뭐 때려잡자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7일, 14일, 21일, 28일 이렇게 밀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7일은 조금 좀 빠른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구독자님들, 청취자, 시청자님들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해드리는 건 안 좋고,
또 그렇다고 해서 희망 회로를 돌리게 해도 안 좋고 이 파면만 되면 돌이켜 보면은 다 그 와야 될 순서와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돌이켜 보면 그렇잖아요. 돌이켜 보면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만 결과가 좋으면 다 웃을 수 있는데 지금은 결과가 좋을 거라고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윤석열 풀려나고서부터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온 국민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헌재가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예. 아니 속사정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무슨 노벨상 받을 무슨 명문장을 쓸 것도 아니고 이제 오늘 판결을 보니까 뭐 간단하더만요. 이원 입법 하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가 지금 예. 저 최재해 검사 탄핵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전 그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헌재에서의 그 헌재의 안정성과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상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법이면 입법이지 파면할 정도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애매해요. 위법성과 중대성인데 저희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핵 소추단도 사실은 중대성 입증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위법한데 그렇다고 내가 면허증을 빼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스티커 끊어줘 뭐 이런 건데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 현직에서도 소추당하는 사안 두 가지 외환죄와 내란죄 두 가지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됐는데 어떻게 중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중대한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아니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204명이 탄핵하자고 했으면 그걸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임명직이신 분들이 이거 뭐 결정하고 말고. 아니 우리가 법 만드는 사람들인데 국회의원들이. 알겠습니다. 어쨌건 네. 박선원 의원은 지금 이제는 섣부른 예측이 불가능한. 예, 그렇습니다. 나와봐야 나오는 건데 이제는 그 전에는 한덕수 것을 먼저 안 된다. 뭐 한덕수 건으로 갑론을박이 심하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박성재 때문에 미룰 겁니까? 그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박성재 건은 이제 나중 일이고 네. 어쨌거나 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대로 이 심사에 관여하셨던 재판관들이 심리를 마쳤으니 36조대로 종국. 응? 빨리 결론을 내주십시오. 자, 법대로 하십시오. 헌재가 법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내일이라도 네, 기일 지정하고. 선고 기일 지정하고. 네. 저는요 어떤 재판관이 아무리 극우 성향이 있다 그래도 윤석열을 파면 안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하나 더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세히 보면 적기가 아니고요 방탄복을 이렇게 입고. 그거는 방검복입니다. 방검복인가요? 네, 방검복. 방검복. 저도 그거 입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저거는 방탄복이 아니고 방검복. 저도 지금 이거 입고 있잖아요. 와, 근데 저기 약간 무슨 처음에 옷에 가려져 가지고 네. 그냥 조끼인가 보다 하는 자세히 보면 저게 뭐 방검복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방검복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는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보니까 그 대표님 모시고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행진도 해봤고 하는데 한 6명 정도 제 눈에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6분 정도가 경찰 경호가 붙었는데 나름대로 실력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방탄백도 4명이 이제 들고 한 사람은 바로 이 대표 뒤에서 뭐 총소리가 난다 이러면 바로 앞에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거 하나하고 또 3개 바깥에 새 경찰관 경호관님들이 들고 계시고 또 이제 우리 당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사설 경호 한 분도 있고 그래서 경호는 좀 보강이 됐는데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방탄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탄복을 입으셔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드렸거든요. 방탄복 갖고 방검복을 드렸더니 구입을 하셨고 방검 가방 방탄백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했더니 그것도 다
채택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은 가지고 다니십니다. 윤석열 파면이 되면 극우들의 그런 어떤 살해 이런 게 그 준동이 엄청 심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반대로? 그 사람들이 지금 정권이 밀어주고 뭐 전광훈이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나오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나오는 거지. 기본적으로 권력의 제일 밑바닥을 형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냉정하게 돌았었죠. 뭐 보자고 지금 떠나간 윤석열이 편들겠어요. 차라리 김문수한테 가거나 저기 그 경선하기 위해서 김문수한테 가거나 한동훈이한테 가는 게 낫지.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일당이라도 줄지 모르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막자고 네. 또 김진성이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큰 어떤 그 정치 세력으로서 극우가 계속적으로 뭐 윤석열에게 남아 있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걸 활용해 가지고 다시 그 국힘의 어떤 그 대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다만 저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펜으로 언론으로 죽이고 법으로 죽이고 안 되니까 칼로 찔렀잖아요. 경쟁맥을 찔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뭐 러시아제 권총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권총은 제법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불법 그러니까 소지이겠지만 예, 그게 이제 겁이 나고 사실 이제 그래서 몇 군데 특수부대 이런 쪽에 지금 상태는 확인해 봤는데 그쪽은 아니에요. 적어도 군 현역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드릴 필요가 HID 있는데 뭐 이런 거 HID든 뭐 특전사든 어디든 군 현역 출신이 어떤 그 지시를 받고 우리 대표에게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만은 그 미국이나 어느 나라에서도 테러리스트 중에서 제일 그 무서운 게 외로운 늑대들이에요. 한두 사람이 자기 신념에 혼자 꽂혀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을 반드시 없애겠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 명만 죽이지 않아요. 한 서너 명 막 이렇게 연쇄살인까지 하는 이런 그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저번에 트럼프한테 총쏜 친구가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외로운 늑대라는 외로운 거죠. 늑대들. 외로운 늑대는 뭐 혼자 연습하고 해가지고 혼자 돌질적으로 튀어나오는데 사실 김진성이는 저는 외로운 늑대라고 보진 않아요. 배우가 있다고 보시는 네, 거. 저는 배우가 있다고 봐요. 윤석열 내란 성공했으면 김진성 석방됐을 것 같아요. 석방 당장 됐을 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 뭐 탄원도 하고 해서 했겠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진짜 의원님도 지금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삶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지금 3월 1일부터 하루도 안 빼고 지금 우리 농성하고 집회하고 이러고 최상목이 있습니다. 탄핵 가야 되는데요. 아니 그 최상목이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조금 미안한 거예요. 그 문건 들켜가지고 국가 비상입법기구 문건 들켜가. 그럼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최상목 탄핵하는 것이 좀 부담이 덜해진 거 아니에요? 탄핵해야죠. 부담이 없습니다. 탄핵해야죠. 왜냐하면 그 이번에 그 네 사람 기각한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충분히 시간을 줬어야 된다. 네. 한덕수한테 10일밖에 안 줬는데 우리 시간 최상목이 많이 줬잖아요. 네, 근데 그 최상목대로 탄핵을 해야 되고 한덕수 총리도 이제 더 이상 시간 필요 없죠. 마흔역 임명해야죠. 맞습니다. 네? 야. 네. 자 우리 의원님 진짜 고생하시는데 네. 이제 여러분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분들은 진짜 제가 봤을 때 그래 그냥 우뚝 세워놔야 돼. 이렇게 위험 감수하고 방탄복 방검복 입고 다니실 정도면 여러분들이 많이 좀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또 광화문 앞에서 또 뵙시다. 계속해서 지금 또 광화문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이게 때 지나가지고 후회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싸울 수 있을 때 지금 행복하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투쟁할 수 있을 때 투쟁하는 게 행복이다. 예? 지금이 행복일 수도 있어. 그럼 그 나중에는. 생각하고 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광화문. 예. 예, 고맙습니다.